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자,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권혁중 경제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은 일단 어제 변동성이 좀 촉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폭이 왔다 갔다 하는데 1%대까지 떨어졌다가 0.23%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또 1%대로 내려가는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을 끌어올렸던 건 아무래도 대형주입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현대차 관련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LG 관련 종목들도 연말부터 뜨겁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현대차나 LG 같은 기업 종목들은 대기업이긴 하지만 그전에 많이 못 올라왔으니까 뭐 이런 때 다시 좀 올라왔지만 조정을 받을 때 한 번 더 사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중 평론가와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대형주 말씀드렸지만 대형주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들 위주로 좀 투자를 많이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총 보통 상위 100개를 종목을 보통 대형주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기준이 이제 2월 말 거래일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3월에 정기 이제 변경이 되는데 이런 어떤 그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쏠림 현상이 좀 일어났다는 게 뭐 거래 대금만 보면 알아요. 32조 한 9,800억 원 정도가 지난 어제 이제 기준인데 전체 거래 대금이 44조 원이었으니까 거의 뭐 70% 이상을 대형주에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와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과거와 많이 달랐다는 게 과거에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 많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안정적인 시장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다는 게 여기서 딱 느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시면서 오늘의 한번 수급을 한번 예상해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재미있는 어떤 연구가 될 것 같다, 공부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익혀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너무 궁금한 시장이 오늘 장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를 봤을 때 차익 실현 매물이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도 좀 고심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기업들의 사실 좋은 뉴스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뭐 LG도 마그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현대는 애플카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실제로 대기업들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죠. 숫자로도 좀 느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서 그래요. 지금 뭐 대형주 중심으로 실적 자체가 워낙 잘 나오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실적 장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삼성전자 아시겠지만 4분기에 실적 영업이익 한 4조 정도, 아니 9조 원 정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것만큼 나왔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536%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도 LG전자에 대한 굉장히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 실적 때문에 굉장히 대형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제가 보기에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 물론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일어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수급적으로 봐도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코스피를 사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뭐 현대차는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이 좀 나옵니다. 저가매수 오히려 들어오는 듯한 2.8%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오현진 팀장님은 지금 어떤 투자 전략 좀 세우고 계세요? 대형주 위주로 좀 쏠려 있단 말입니다. 네네. 지금은 일단 저는 이제 단적으로는 현대차나 LG전자는 조금 분할 매도라도 하면서 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대형주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중요합니다. 네네. 만약에 코스피 시장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일단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하락 추세를 전환한다 이게 아니라 뭐 쉬어갔다 재돌파를 노리더라도 어쨌든 쉬어가는 구간까지 들어오면은 고점 대비 한 3에서 5% 조정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쵸.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대형 섹터에 속해 있는 현대차나 LG전자 특히 그동안 상승폭이 가팔랐던 이런 종목에서는 어쨌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현 시점부터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수익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분할적으로라도 매도를 해나가시는 게 일단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시장에 대한 위험 신호들도 조금씩 있죠. 네, 변동성이 계속 커지는 부분들. 그리고 국내 증시 지금 코스피의 PER이 현재 기준으로 한 15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고평가냐?
저는 단언할게요. 고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어. 판단할 수 있냐면 결국은 과거의 경험으로 고평가를 판단해야지 뭐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쵸. 물론 예전과는 달라요.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어마어마하고 뭐 외국인과 기관을 물리치고 개인 매수만으로도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경험 느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 고평가라는 틀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쵸.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PER적인 뭐 실적 부담이라든지 실적 대비 많이 올라왔다 이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3월 15일에 이제 공매도가 금지가 거기까지다 이렇게 이제 밝힌 부분이라든지 또 요즘에 주식형 펀드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자금이 이제 유출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투신 쪽에서도 이제 매도를 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시장을 압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급등 대형주는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각 종목별로 살펴보면 이제 현대차는 완성차 판매 회복 그리고 뭐 전기차 요즘에는 뭐 애플카 이슈까지 더해졌고요. 그다음에 뭐 수소차, 뭐 자율주행차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전기차는 물론 올해 상당히 빠르게 상용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수소차라든지 뭐 자율주행차 이쪽까지 넘어가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이슈고 이게 애플과 현대차가 손잡았으니까 이제 전기차 시장은 장악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애플의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기술이 표면적으로 알려진 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 실제로 애플과 현대차가 협업을 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LG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전기차 모멘텀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LG 그룹주 내에서는 아직도 지주회사인 LG가 조금 더 저평가는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LG 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LG 그룹주를 그래도 포기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지주회사 LG가 좀 분할을 받았을 때 매수하시는 이런 전략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일단은 LG전자, 뭐 현대차 대기업에 대한 대응 방법을 좀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고 그래도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대안으로 조금 LG 지주사 쪽을 선택을 해주셨고 현대차는 좀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대형주 위주에서 우리가 좀 시선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순환돼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코스닥 쪽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소형주 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변혁준 평론가님은 어느 쪽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저는 중소형주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지금 실적장 장사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고 있으시고 그다음에 대형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보면은 이런 대형장 중심으로 앞으로는 이제 1분기에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강조드리지만은 이제 공매도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조금 이제는 리스크를 좀 해지하는 차원에서 아무튼 대형주 중심으로 더 수급이 몰리지 않을까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본다면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는 대형주 중심으로 갈 가능성은 전 여전히 농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홍혁준 평론가는 뭐 개인의 힘이 줄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입장이신데 그럼 오현진 팀장님은 어떤 쪽을 좀 보시나요? 아까 대형주는 조금 차익 실현하는 게 낫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급등을 했었던 대형주의 하나인 것이고 아직 대형주 중에서 좀 못 올랐지만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찾아보시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일례로 예를 들면 뭐 CJ 대한통운과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대표 수혜주였고 실제로 택배 물동량이 작년에 폭증을 했어요. 20% 이상 이제 급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한 8에서 9% 성장하다가 2배 이상 성장을 한 겁니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겠죠.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경기민감 대형주로만 쏠리다 보니까 CJ 대한통운이 실적 대비 분명히 소외된 부분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저가 매수 혹은 실적 대비 저평가주를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한 종목 더 보면 이제 KTNG도 뭐 그런 개념이다라고 봅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담배나 술 판매
판매량이 늘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물론 그 술 판매는 이제 그 주점이라든지 뭐 식당에 공급되는 술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류 판매량은 줄었어요. 하지만 술과 담배 판매량이 그렇게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위축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도 KTNG의 이제 담배라든지 이런 수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실적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작년에 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소멸되면서 단기간에 이제 급락을 했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가격 매력이 발생했으니까 뭐 지금 위치에서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셔도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통신주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SK텔레콤 들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방어주에서 성장주로 이제 매력이 바뀌고 있다라는 언급을 드렸고요. 5G망이 많이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도 투자 비용에 대한 지출은 피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예전 대비해서는 ARPU 개선 기대감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4차 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분야고 어차피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다. 그리고 비메모리 시장이 성장한다라는 개념으로 간다면 뭐 인공지능 로봇 이런 관련주들 계속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통신들의 기반이 되는 게 결국은 5G란 말이죠. 그래서 통신사가 이전에는 얻지 못했던 이익들 얻을 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통신주를 좀 모아가시는 전략도 장기적으로 괜찮은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대형주 장세가 계속 이어지다가 한번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음으로 이제 어떤 대안을 생각하시는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셨을 텐데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힘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대형주 말고 그동안 소외됐던 대형주들을 한번 잘 골라서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몇 가지 종목들도 저희가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과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